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5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첫 포문을 여는 금요일 부산 제주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7월과 8월의 경마의 특징 다 아시죠?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이번 7월 5일 금요경마부터 자, 매주 금, 토, 8월 마지막 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금요일 1경주 출발 시각은 오후 2시 30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경기 출발 시각은 밤 9시, 2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이제 경마가 금요일 날 시행이 됩니다.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월초 편성입니다. 액면성 보이는 편성 강도는 상당히 그야말로 그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월초에도 최근에는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략이 상당히 많죠. 그 부분까지 꺼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선행이든 아니면 따라가는 전기든 레거시는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가 힘들다. 강조드리겠습니다. 3번만 메이저 히트라는 마필 자체가 이제 직전의 경주도 1300m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잠재력 평가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발주 연습을 통해서 그 나빴던 버릇들을 고쳐내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잠재력전 6분 토암스타도 이 편성만큼은 상대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인데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2선 전개 레이스가 가능하고 경합피해 선입전도 보장되어 있기에 9번 타이틀 코드의 선전기 대치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은 직선 한발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력의 우위를 발휘할 12번 후세제왕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에 나서서 직전과 동일한 전개로 강공순행 작전으로 자, 1승 기대치가 높은 8번 대흥시대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아마 외측으로 빼서 레이스를 펼쳐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 말도 초반 전개에서 한 2선 정도 자리하고 유리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에 자, 서울에서 내려온 빅토르 기수의 요 3번 티즈비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힘 한 배 막판의 한 발이 결정력 우위를 발휘할 3번 라즈푸타나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9번 정예 깃발은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1승 기대치가 높은데 어찌됐든 9번 정예 깃발은 선행 강공 작전이 요 편성에선 주요할 듯하고요. 분명히 변화를 좀 더 지구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구도인데 게이트까지 좋아졌습니다. 사실상 바깥쪽에 선행 마필은 6분 유성 스피드지만 유성 스피드 직전 발주 정말 좋지 못했거든요. 초반이 빨랐던 것이 아니라 몰고 올랐던 전력이라서 스타트가 빠른 2번만 어스토니쉬라면 국산 마필과의 경쟁에서 외선 마필 위용 단독 선행 찬스 놓칠 이유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6등급 3세마 경주, 공교롭게도 연롱 오픈 경주이지만 모두 3세마입니다. 직전에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 한두가 눈에 확 띄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실전 변화의 몸부림을 이번에 결과물로 나타낼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실전 변화 기대치까지 자,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경주 여건이 좋아지고 또한 전개까지 유리해진 말 어떤 말이 있을 것인지 또한 복병 가치가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는지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7월의 첫 스타트 2경주는요. 백동일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에도 단촐한 모습이기도 하고 능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드러났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5번만 히든보이란 마필이 가장 눈에 띄는 편성이죠. 원래 시작은 20조에서 시작을 했다가 데뷔 이전에 이미 좀 우여곡절 끝에 데뷔를 했는데 6조로 이적하고 나서 데뷔전을 준비하면서
한 단계씩 계속해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최근에 1000m와 1600에서 보여줬던 좀 외선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몰에 대한 반응이 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직전의 경기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긴 했습니다만 포화주로였다 할지라도 선입권에서 몰에도 잘 맞고 마지막 중속 탄력 모두 변화를 보여줬었죠.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피드 면에서도 기습까지도 가능한 오브 히든보이는 편성상의 우위, 직전 이상의 좋아진 모습, 여기서는 좀 더 안정적인 중심 말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전권에서는 6번 그랜드 질주, 3번 아크라, 그리고 복병 8번 명가드레가 눈에 띄고 있는 구도인데요. 6번 그랜드 질주는 이미 1300m에서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뒤가 강하지 않은 단점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스피드만큼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전력이에요. 직전 1600m에 도전을 해서 하염없이 무너져서 36.8마신 능력표준 실격을 처벌을 받았지만 재검 당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스피드만큼은 정말 몰라보게 기존부터 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빠른 마필 많지 않은 구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6번 그랜드 질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3번마 아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전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최외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따라가기가 급급했었고 전개가 밀리다 보니까 걸음 자체는 나와주는 모습인데 마지막 추진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없었죠. 최적의 전개라면 가능성 있는 주폭 좋은 3번 아크라, 서수홍 기수의 연속 기승 다시 한번 기대치를 넓혀볼 수 있고 8번마 명가대로란 마필 자체가 이제 직전에 연습 주행 당시 어느 정도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연습 주행을 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3조에서 2조로 마방 이적이 있다 보니까 마방 자체에서도 마필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좀 판단이 들 수 있는데요. 외선에서 이탈이 좋았습니다. 무리 없이 따라가고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 8번 명가대로의 선임력도 관심을 가지실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까지는 잠재력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편성 잘 만난 오버 히든보이를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네, 5번 히든보이가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하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전에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한 전력이죠. 자, 직전 경주부터 반가지 큰 고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하고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순응도와 주행의 직진성까지 몰라보게 보강된 말이에요. 5번 히든보이. 이 편성에서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가장 유리하게 선행이던 2선 따라가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이 5번 히든보이가 되겠죠. 직전에 첫 입상을 이끌어낸 임성실 기수의 재기용이라면은 이번 편성에서도 우승을 향해 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5번 히든보이가 중심마 당연히 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도전권에 3번 아크라 직전에 자리 못 잡고 타이밍이 늦어버렸습니다만 끝걸음이 여러 개 좋았던 만큼 재도전이 가능한 3번 아크라가 되겠고 6번 그랜드 질주도 5월 달에 1600m 중거리가 너무 길었나 봐요. 이번에 거리 내렸습니다. 직전에 실격의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듯한데 여기에 4번 와일드가이가 있습니다. 열창 등으로 공백이 좀 있었고 복귀 후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인 말이에요. 4번 와일드가이는 직전에 원더풀 컨트리가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를 12번 당시 외곽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따라붙으며 3선 외곽에서 응수를 했고 막판에 내측에서 추입 시도한 동방나래에게 아쉽게 이 반마신차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충분히 빠른 흐름에 직전에 적응 능력을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입점까지 가능해 보이는 4번 와일드가이가 옆편성에서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주 4번 와일드가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다만 마필 자체가 데뷔 초부터 보여줬던 초반에 힘을 스피드를 보여줬을 때는 이제 뒷심이 워낙 나오질 않아서 직전은 오히려 좀 무리한 전개긴 했습니다만 외선에서 발주를 받고 그대로 무리 없이 운영을 하면서 좀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선입이 가능하다는 점 동의합니다. 마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파괴력 있는 걸음이 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까지는 당일 조건에 따라서는 당일 상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저도 무시하지 않고 당일 상태 꼼꼼히 챙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이제는 히든보이가 아니죠. 능력이 오픈된 5번 히든보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하위 등급
중거리 1600m 레이스. 자,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 우선 눈길이 가고요. 현 등급에서 기복형 마필들, 그래도 1600m 경험이 있는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듯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마필은 4번 동방나래입니다. 작년도 9월에 데뷔 예정이었다가 심각한 산통으로 인해서 개복술까지 받았던 말이죠. 작년에 데뷔전을 못 치렀어요. 공백 이후에 3월달에 복귀를 했고 드디어 직전에 6월 14일 경주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요, 직전 경주도 빠른 흐름의 그 원더풀 컨트리가 이끄는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초반에 흠이 쳐졌고, 자, 직선에서도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했습니다만 걸음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300m 하이페이스 무거운 내주로를 파고도 입상을 했습니다. 능력 드디어 포텐이 터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 늘어난 거리가 당연히 더욱더 유리합니다. 4번 동방나래는 중심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도전권들 1번 아모르파티, 2번 슈퍼그레이트, 5번 이터널 트론까지 압축이 될 수 있는데, 1번 아모르파티는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바로 입상을 했던 이 신예 능력 좋은 유형의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직전 당시 1번 아모르파티는 출발이 양념 마필에게 추돌 여파로 인해서 완전히 후미를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1300m 초반 전개가 꼬이고도 입상을 했어요. 주행 자세나 주폭, 목스임 등등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유형의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때는 기본 순발력도 보였던 말입니다. 이거 추임마가 아니에요. 이번에 앞에 붙여서 때립니다. 1번 아모르파티가 되겠고요. 2번 슈퍼그레이트가 최근에 직전에 1600m 거리 어느 정도 가능성을 선보였던 말이고, 당시에는 초반 출발 이후에 추돌 여파도 있었고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막판 걸음을 보였던 2번 슈퍼그레이트. 여기 5번 이터널 트론이 지난 5월 달에 1600m 거리 6등급 무대 입상 전력인데, 직전 경기는 3코너에서 진입 시 3코너 진입 시 앞선 마필에 다리 걸려 기순악마, 주행 중지가 된 아픔이 있었죠. 마필 컨디션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16주에서 이번에 12주 마방으로 이적 이후 첫 출전을 합니다.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5번 이터널 트럼까지 언급드립니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자, 이제는 내재 능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늘어난 거리 더 반가운 마필이에요. 4번 동방나래, 4번 동방나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단촐한 구도 설명 잘 해주셨고 기대 마필들 소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4번 동방나래가 직전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1번 아모르파티가 잠재력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 보여요, 저는. 근데 사실상 직전의 경기 불량주로해서 약간의 이점을 가진 취입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1600 도전에서는 한 번쯤은 좀 더 이제 중심보다는 후차권에서의 마필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도 내려놨습니다. 이번 슈퍼그레이트라던가 5번 이터널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주 이제 낙마 여파 이후에 바로 이제 마방 이적을 해서 그 부분이 관건인데 상태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서 우선 그 부분만 확인해 본다면, 당일 상태만 확인이 된다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다 동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단촐한 구도에서 2조인 강현권 마방에서 두 마리 마필이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해주셨잖아요. 경쟁력에 대해서 3번 파워풀 핏과 8번 실버베스트의 경쟁력을 체킹해 주신다라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3번 파워풀핏은 주행 중 고개가 높은 유형의 단점이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거리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8번 실버베스트는 7번을 뛰면서 딱 한 번에 3차 경험이 있지만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써주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기에는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아직은 여물지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편성은 팔두 단순한 편성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저희 백종일 의원과 제가 선정해 드린 4두의 마필선에서 이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하고 이제는 확연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4번 동방나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중거리 1600m 4경주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입상 유력마 윤곽은 드러납니다. 이두의 그야말로 편성상 능력 우위 마필이 존재하는 가운데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까지 속가속 전해드릴 텐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금요경마 단촐한 편성 구도가 많죠. 월초 편성이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맥이 좀 없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필들 자체에서 정확하게만 읽어 나간다라면 이런 편성도 어떻게 보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트루벨러와 2번 파워 어메이징이 출전하기 때문이죠. 그 외의 마필들의 경쟁력을 논할 경주이기도 하고, 트루벨러 같은 경우에는 30초 자체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많았던 전력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성적이 더뎠었죠. 3전 만에 이제 우승을 거두면서 훈련의 성과가 연결이 됐고, 직전 경주 농림축산부 장관배까지 출전을 하면서 아쉽긴 했어요. 경쟁력이 아직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흐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앞으로의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동조의 마필들과 병합 시 성과, 그리고 상대 자체에 대한 흐름,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까지 모든 조건에서 트루벨러를 의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모래를 덜 맞고 뛸 수 있는 외곽이라면 트루벨러는 여기서 직접적인 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만 파워 어메이징 앞말치고는 근성이 좋습니다. 기복을 많이 보였지만 최근 중장거리에서도 또 단거리에서 추임력도 보여주고 중거리 1600에서는 선임력도 보여주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안쪽 매직 스트리트라던가 중간 외선에 있는 백악한, 느레랑 그런 마필들이 중속에 그렇게 강력한 마필은 아닙니다. 파워 어메이징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드라면 다시 한번 자리까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천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파워 어메이징, 여기서도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변수가 된다면 1번 매직 스트리트와 3번 화이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승식의 다변화, 활용도 상당히 중요한 구도이기도 한데요. 매직 스트리트는 이번 경주에서 이제 제갈을 좀 물려가면서 제갈까지 씌워가면서 좀 준비를 잘해줬어요. 스피드가 워낙 좋아서 선행은 무조건 나갈 겁니다. 과연 주로와 상태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은 당연히 조건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인코스 선행 강공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3번 화이트 포인트는 아예 그 반대죠. 초반에 발주 자체가 좀 매끄럽진 못해요. 자꾸 처지고 늦고 중속에서 밀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잡았을 때 그 주폭 자체는 매번 한 발이 있는 모습으로 이변을 터트려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 화이트 포인트, 여전히 상대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이번 경주에선 이변 도전세로 이 마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에서 최선 압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번마 트루벨러 중심에 대한 믿음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당일 조건에 맞는 마필 우선 최선 압축으로 말씀드릴, 좀 더 이번 파워 매직에 우선 집중이 필요한 구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 압축이 중요해 보입니다. 외연을 넓히면은 상당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최근에 띄워준 전력상 10번 이 트루벨러와 2번 파워 어메이징, 이 두의 마필이 당연히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고, 당일 전광판도 그야말로 두 마필이 주름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그 최선 3차까지 할 수 있는 말들에게 우리는 이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백동일 위원은 이제 앞선 장에 나설 선행마 1번 이 매직 스트리트와 막판에 이득 밟기가 좀 문제는 됩니다만 그래도 종반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3번 이 파이트 포인트를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10번 트루벨러가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8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잖아요. 2번 파워 어메이징도 내측 게이트 들어와 인코스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10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치 높은 가운데 5번 백악한이 지난 5월 19일 경주에서 대호명가 이기다 그 강편성에서 비록 2위와 9마 신차였습니다만 이 3차까지 했던 말이죠. 직전 경주는 영성 파이팅이 이끄는 앞선 빠른 페이스에 자리를 못 잡고 중위 외곽 돌고 막판에 타이밍이 늦어버려 착순권이지만 요 편성에서는 그래도 중거리 1600m 다수의 경험이 있고 5번 백악한이 좀 더 앞선에서 선두 2선 혹은 2선 내 외측 자리하고 직전보다는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가 가능한 이 3착 도전마가 될 수가 있겠는데, 백동일 위원 5번 백악한 어떻게 평가하세요? 3차까지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소개드린 마필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해요. 더군다나 지금 레이스 자체는 분명히 저는 1번 매직 스트리트가 선행을 나설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중간 선입에서 이제 파워 어메이징과 백악한이 붙으면서 나서는 구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2대 마필 싸울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김정두 마주가 지금 파워 어메이징과 백악한 동반 출격을 하고 있어요. 두 마필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같은 선상에서 자리 싸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간다라면 기본 능력에서 전 파워 어메이징이 월등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구도라서 백악한이 전개 조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파워 어메이징이나 여타의 마필들보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자, 이번에 일반 편성 돌아와서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마필로 10번 이 트로벨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마, 복병마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4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루에 한 경주 엄선해서 설명드리는 제주경마 해설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제주 6경주를 선정했고요. 자, 4등급 무대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말과 최근에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신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또한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도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자, 백동일 위원, 예측되는 전개 양상하고 자, 입상 유력마와 도전마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개 상황 자체에서는 스피드 마필들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입을 즐겨서 운영해왔던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안쪽에 있는 1번마 개선무는 선입권이고 이번 전국왕이 기습이 가능하지만 스피드면서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6번마 전승왕자라든가 광해최고, 광을등 이 말씀드렸던 마필들의 기본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에 따라서는 분명히 선행권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제주경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이번 경기에서 나설 마필은 8번마 광해책으로 판단을 합니다. 선의권이 뭉쳐 있을 때도 좀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어요. 데뷔전은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400m를 치렀었는데 400m에서 아쉽게 3착 이후에 최근 4번 모든 경주를 입상을 거둡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에 거리가 늘었다는 단점은 있는데 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잠재력이 한계가 없어요. 더군다나 현등급 상대들 자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광해최고 같은 경우에는 선두 선입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풀어나가는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직전의 경주는 정말 놀랄 만큼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놀랄 만큼 탄력도 보여줬었죠. 다리 들면서 발주고 늦었어요. 최후미에 있었습니다. 그래 침착하게 따라가자. 그러고 나서 추임력으로 우승을 거두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성과였었죠. 1000m긴 하지만 직전 대비 감량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선행권 레이스의 흐름도 강하지 않더라면 잠재력 최강 8번마 광해최고 여기서는 좀 더 성장을 인정하고 말씀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도전권 2번 전국왕, 9번마 강월등 1번 개선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2번마 전국왕은 직전의 경주가 점핑입니다. 점핑. 말씀 그대로 이제 일반 부산이나 서울로 따지자면 점핑성 출주를 가져간 거예요. 외선에서 이탈이 분명히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그름을 맛보기 위해서 출전을 했던 거지 입상을 하기 위해 출전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번 경주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는 전국왕은 절대로 아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적 선입에 대한 가능성 좀 더 상대보다 높게 평가해야 되는 구도기도 하고요. 9번마 강월등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후에 휴양이 길어졌었습니다만 휴양 이후 꾸준하게 전력을 쌓으면서 직전 경주 드디어 다시 한번 변화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기가 선행 레이스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선행을 가지 않기 위해서 추진 없이 흐름만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강호 1등의 최근의 변화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1번마 개선무는 참 계륵 같은 마필이긴 하죠. 매번 될 듯 말 듯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 조건 자체에서는 1번 개선문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의 최적 전개 조건까지는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5번의 경주에서 데뷔전 이후 계속된 선전을 이어가고 있고 강한 상대를 피해온 8번 광해최고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강조 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꾸준한 경주력의 소유자 8번 광해최고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연속 승급전이죠. 직전 경주는 머리 들고 앞발 들고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격차를 좁히면서 막판의 직선에서 살짝 진로가 막히자 외측으로 틀어서 재차 근성 있는 걸음으로 결국 우승에 성공했던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8번 광해최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5.5kg 감량 혜택까지 있죠. 자, 그 가운데 9번 강호 1등이 요편성에서는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강공선행 작전으로 900m 우승 이후에 마방 이적도 있었습니다. 12조에서 1조로 지난 4월 10일 날 이적을 했고요. 이적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다가 드디어 직전 경주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성공한 말이 9번 강호 1등입니다. 9번 강호 1등은 직전에 코스 안쪽 배정에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쳐냈고 막판에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동거리 1000m를 우승을 했죠. 9번 강호 1등 재차 강조를 드려봅니다. 1번 개성문이 직전에 강호 1등 편성에 3착을 했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2번 정구강은 이번에 재편성에 들어왔죠. 직전에 점핑이었고 여기 6번 전승왕자까지 외연을 넓혀볼 수가 있는데 전승왕자는 지난 5월 달에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6번 전승왕자는 주행 중 고개가 높기 때문에 좀 앞선에서 선행 혹은 선두 외선 2선에서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요편성에서 6번 전승왕자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제주 6경주는요. 연전 연투의 상승세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높은 8번 광해최고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9번 강호 1등 2두에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1두에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레이스 현등급에서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 그리고 직전 우승 이후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신임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우선 은근히 접전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절대 강자가 없어 보이는 구도 속에 6번 하태가 4등급에서 계속된 부진 끝에 직전 경주 5등급 강급전을 치루었고요. 직전에 6번 하태는 당시 리차드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1200거리 다소 초반 빠른 흐름에 중위 외곽 돌고도 막판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강급 이후 직전에 편성이 다소 약해졌다라는 부분을 본인의 그 전력의 변화로 성과로 나타냈던 말이고 오히려 6번 하태에게는 요번 편성이 훨씬 더 약합니다. 훨씬 더 약해요. 앞선 선두권 장악에 나서는 마필들에게도 좀 단점이 포착이 되고 짧은 유형의 선행마가 상당수 있는 가운데 리차드 기수와의 다시금 호흡 속에 6번 하태 강급 이후 두 번째 경주에서 분명 경쟁력을 선보일 말로 6번 하태를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 늘. 자, 상승세의 9번 원더풀 테일, 외곽의 11번 수초작주, 여기에 8번 넓은 고울이 있는데 9번 원더풀 테일은 작년 10월까지 레이스를 펼친 이후에 병력 없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 31일 날 7개월 만에 복귀 전에 당시 환골탈태한 면모로 드디어 첫 승을 달성했던 말이 9번 원더풀 테일이죠. 자, 직전 당시 9번 원더풀 테일은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출발 후 추돌 여파도 있었습니다만 3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고 중반까지 아주 압도적인 근성 발휘, 결정력에 보강된 모습으로 첫 승 달성했어요. 초반 전개가 썩 매끄럽지 못함에도 또한 외곽을 돌고도 거두어내는 성과죠. 이번에 승급전 9번 원더풀 테일 이미 1000m 거리 직전 당시에도 끝걸음이 여력도 짱짱했고요.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한 발 더 쏘줄 말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높은 9번 원더풀 테일이 되겠습니다. 11번 수초작지가 5등급 무대에서 지난 5월 6월 2일 경주까지 1200, 1000m 선두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연투를 이어갔는데 직전 경주는 최단거리 출전에 부담 중량이 57.5였죠. 자, 57의 높은 부담 중량 안쪽 게이트 배정에 내선에서 모래 맞고 그야말로 의지를 꺾어버렸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고요. 부중 1.5km 내려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주는 57의 과부중에서 다소간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1.5km 감량받은 또한 모래 피해 앞선에서 전개 펼쳐낼 수 있는 외곽 조건이라면 11번 수초작주도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듯하고요. 8번 넓은 고울이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역시 공백 이후 직전에
주행이 안정화되며 첫 승 달성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 8번 넓은 고리 이 강공 선행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는 안정화된 주행 자세 바탕으로 연투 기대치를 승급전에서 내비치는 1번 넓은 고리 되겠습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좀 당일 인기도에서는 다소 멀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편성 잘 만났어요. 높은 한수 가치가 있죠. 6번 하태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주라는 건 아무리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뭐 좋은 선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주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6번 하태 관급되고 나서 직전 생각보다 많이 뛰었던 것도 동의를 하고 훈련 시 좀 더 좋아졌던 모습을 직전 대비 분명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에서 좀 충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볼 마필이 좀 많아서 이번 짧게 두 마리 마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오브만 로열 클럽이 여기서는 타이밍이 좀 잘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거리 추입형의 마필인데 직전 대비 가벼워진 감량 조건에 이 마필은 선두권이 좀 싸웠을 때 좀 더 이점을 가져가는 마필인데 지금 사실상 이번 경주가 바깥쪽에 있는 8번 넓은 고리라든가 원더풀테일, 파인트럼펫, 초작주까지 선두권 자칫하면 다툴 수 있는 구도라면 오히려 최적전 기회 한 발 가능성 있지 않을까 좀 강하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고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10번 파인트럼펫이 직전 입장 불량기에 이제 출발 때 접근 거부 때문에 좀 초반에 힘은 좀 진을 빼고 출발을 받았었잖아요. 그러고도 가능성을 보였더라면 재검 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도 좀 가치 있어 보입니다. 5번 로열클럽, 10번 파인트럼펫 모두 경쟁력이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5번 로열클럽은 지난 1월 달에 오쿠스배 챔피언인 딥마인드에 이어서 2차까지 했던 말인데 당시엔 차분하게 참고 한 발 맞음에 몰았으면서 입상을 했죠. 최근에 참고 한 발 쓰면은 최근에는 항상 늦고 직전에는 서둘러 무너진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요편성에서 대다수의 마필들이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전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로열클럽이 직전 대비 2kg 감량 혜택이라는 충분한 경주 여건의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부진한 성과와 앞선에 서두르면 무너지고 참고 막판에 올려붙이면 타이밍이 늦고 이제 그런 부분 정확하게 그 힘쓰는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구간에서의 숙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5번 로열클럽은 상대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약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10번 원더풀 파인트럼펫은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경주로 입장 불량, 출발 때 진입 거부기가 많아가지고 힘 소진이 많은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뛰었던 전력 3착을 했는데 또 직전에는 또 막판에 좀 살짝 기대는 악벽도 보였어요. 배제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하지만 또 당일 이게 벌써 세 번째예요. 그 경주로 입장 불량이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그런 악벽이 연거푸 발생하기 때문에 10번 파인트럼펫은 당일 경주로 입장하는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는 필요해 보이지만 10번 파인트럼펫은 당일 선택, 당일의 이제 마필 컨디션을 보고 복병 가치는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방송 추천 경주 민병철의 부산 6경주는요. 바로 6번 하태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알토란 같은 전력으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분명 단거리 검증 받은 전력,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있겠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경주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체킹이 필요한데 가장 유리한 마필 한두 그리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습형의 마필들까지 또한 변화를 보이게 노력했던 그 마필들까지 좀 정리는 된다는 판단이에요. 중심을 잘 잡고 후착만 잘 잡으면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가장 재밌고 가장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5번마 천년의 질주란 마필 때문인데요. 결정력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선두권 페이스에 따라가면서 탄력적인 그 꾸준한 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우승은 아쉽지만 상대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능력을 보여왔던 전력인데요. 직전의 경주는 이제 승급전이기도 했었고 입상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죠. 외곽에서 상대보다 불리한 3선전 좀 크게 돌면서 힘서진도 있었고 기본기는 보여줬습니다만 페이스가 좀 빠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의지를 보이며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필에 준비하는 모습들도 상당히 가벼워서 좀 놀랄 정도였고 망사 눈가면과 트라이블 러빙 제갈까지 해제시키고 이번에 망사 가면과 반가지 큰고리 제갈까지 장구까지 변화하면서 훈련과 장구와 모든 조건에서 상당히 의지 있게 준비를 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상대 편성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지 보인 5번 천년의 질주 여기서 좀 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야겠죠. 도전권 1번 시드니 망치, 2번 울트라 파워, 7번 슈퍼골드가 눈에 띄는데요. 자, 1번은 시드니 망치는 이제 3세 호주산 마필인데 싹수가 좋습니다. 주행심사 내내 초반에 스피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약간씩 제어하면서 타면서도 여유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모래까지 맞춰봅니다.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연습을 했었고 상위 등급과의 병합 훈련 성과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 기습 가셔도 놀라시면 안 되고요. 이번만 울트라 파워는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적인 여유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습 성공 시의 모습을 언제든지 어떤 편성이든 이 편성까지는 이 등급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7번 슈퍼 골드란 마필 자체가 이제 29조에서 2조로 6월 17일 날 이적을 하면서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패출럴 이후에 후디움을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병력의 여파를 벗어나면서 예전의 스피드를 찾아가고 있는 7번 슈퍼골드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의지도 보였고 훈련지 성과도 보였고 전개도 좋은 5번 천년의 질주를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5번 천년의 질주가 직전에 승급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한 중심마로 백동일 의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5번 천년의 질주를 중심으로 앞에 나설 말들이죠. 이제 2번 울트라 파워가 선행이고 1번 시드니 망치가 데뷔전 치료는 신마인데 얼마만큼 선두권에 자리하고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지 주행심사 때 보여준 걸음으로는 상당히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로 보입니다. 1번 시드니 망치. 여기 4번 시우드 언더트랙이 있습니다. 그동안 빠른 흐름에 초반 자리를 못 잡고 항상 후미에서 타이밍이 늦어버린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과거 기대는 악벽이 이제는 교정이 되었고요. 부각 자극판도 이제 해지하고 최근에 출전하고 있어요. 직전에 킹스턴 하버, 타임스펙 등등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하착을 했는데 분명 선두권이 몰락시 또한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4번 시우드 언더트랙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요 4번 시우드 언더트랙의 종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인정하면 안 되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우드 언더트랙 같은 경우에는 취입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마필들은요 선행과 선임 마필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절대로 이번 경기에서 적중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5번마 천년의 질주라든가 시드니 망치 울트라 파워가 확실히 전기를 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4번 시우드 언더트랙의 주폭은 좋습니다만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래 반응이 안 좋거든요. 중간에 껴있을 때 이 마필 초반에 분명히 또 바닥까지 쳐질 겁니다. 그거를 역이용해서 올라오기에는 페이스 흐름이나 상대 마필들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번 경주 관심 마필 밖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직전에 전개 미스의 아쉬움을 이번에 분명 만회할 수 있는 전력이죠. 다시금 상승세를 보일 5번 천년의 질주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빠른 흐름의 단거리 레이스 전개 2점과 그리고 컨디션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 또한 의지 강한 마필 3박자가 어울리는 마필로 어우러지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레이스 8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장거리 무대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 상당수 있고요. 최근 졸전을 전개 2점으로 만회할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우선 3번 투어메이스죠. 최근에 3연승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3월 17일 경주부터 망산운가면 승인장구 착용 이후에 그야말로 모래 민감성 조금이나 남아있던 모래 민감성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고요.
최근에 아주 연승의 상승세죠. 직전에 1600m 거리 이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막판에 잡구 여유를 부렸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말이 또한 승급전 2등급, 3등급 무대에서도 통할 전략 3번 토암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5번 알파러너, 6번 퍼스트 빅토리, 그리고 선행 나설 8번 스톤골드가 있죠. 자, 5번 알파러너는 지난 작년에 이제 2세 맞대 경남 도밀보배 3차까지 했었던 신예 기대주였어요. 작년 12월에 뉴 레전드에 이어서 1800m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최근에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지만 자, 이번 경주는 단순한 평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적정거리 1800m 출전에 자, 5번 알파러너가 되겠습니다. 5번 알파러너는 직전에 무리하게 외선에서 경합을 심하게 했어요. 긴 구간 경합하느라고 무너졌는데 이번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5번 알파러너가 되겠고요. 6번 퍼스트 빅토리가 직전에 52km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도 좋았지만 중선위권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된 모습 1600m 우승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 보증은 3km 올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고 한번 올라온 컨디션 다시 한번 재차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이는 6번 퍼스트 빅토리가 되겠고요. 자, 8번 스톤골드가 역시 연전 연투를 이어갔고 1800m까지 현등급 무대에서 3등급에서도 입상 전력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아예 초반에 빠른 말들 틈바구니에서 선행받지 못하고 외곽 돌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어요. 이 8번 스톤골드는 선행을 나설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8경주 편성에서 8번 스톤골드가 게이트는 8번 외곽이지만 무리 없이 선행을 받아 1순할 마필로 예측이 됩니다. 8번 스톤골드의 강공 선행 결정까지 주요하겠는데 결국 부산 8경주는요. 폭발적인 상승세의 소유자 승급전에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3번 토암 에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 저도 응원해야겠네요. 뭐 3번 토암 에이스 의심할 여지 없이 승급전이지만 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퍼스트 빅토리 직전이 점핑입니다. 2번이 승급전이고 그만큼 정말 잘 뛴 거죠. 8번 스톤골드가 선행 성공 시의 파괴력까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 마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1번 프라이데이라는 마필 자체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 실망감은 아쉽지만 기본기 자체는 꾸준하거든요. 1800 첫 도전에서도 입상 실패 자체가 불리한 외선에서의 전기였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1번마 프라이데이가 인코스 최적이라면 상대만 따진다라면 뭐 토하미스 빼고는 그렇게 강한 상대는 없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시 못할 전력인데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1번 프라이데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등급 승급 이후에 연달아 출전 주기를 상당히 2주 빠르게 가져가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6주 만에 출전하는데 여전히 훈련시 컨디션이 과거 입상 시의 절정의 컨디션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번에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차후에 컨디션의 뚜렷한 변화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1번 프라이데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폭발적인 상승세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입상한 자리 도전할 3번 토암 에이스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입니다. 부산 9경주 마지막 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상승세의 전력의 마필들 상당 출전했고 최근에 뭐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말들 이번에 일반 편성에 들어온 말들이 있어요. 자력 입상 기대시가 높은 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9번 아이스마린, 10번 어퓨어군맨, 1번 예스 퍼펙트가 당일 3강 구도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9번, 10번, 1번. 자, 그 외에 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 전력 저희가 말씀해 드릴 텐데요. 백동일위원, 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 가치 있는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는 1번 예스 퍼펙트와 10번 어퓨어 굿맨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두 마필 모두 불안 뉴스가 아예 없다라고는 저는 할 수 없어서 그 터물들 마필을 좀 중요하게 더 평가를 했는데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번 경주에서 1600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반수 이상이 이 거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경험도 있고 흐름도 따라가면서 꾸준히 주폭을 보였던 마필은 외곽 12번 메이킹슨입니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선행력으로 레이스 주도권도 가져갔던 적도 있고 입상도 분명히 있었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직전 경주도 중앙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지 흐름을 따라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이 마필도 모래를 덜 맞았을 때 좀 더 잘 뜁니다. 외곽이 나요. 안쪽 선행 나설 마필도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도라면 차분하게 선입 가능한 더군다나 1600 거리에서의 모습은 이 마필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편성인 만큼 52에
직전과 같은 가벼운 중량 12번 메이킹 승리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12번 메이킹 승리를 이 복병 가치가 높은 흑속의 진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6번 위시미럭을 말씀드립니다. 1등급에서 오랜 부진 끝에 지난 5월 달에 2등급으로 강급이 되었죠. 자, 과거에는 2017년도에 2등급 굿바이무의 2등급 시절에는 1800m를 2연승할 정도로 장거리까지 특화된 마필이었어요. 마방 이적도 있었고요. 자, 다소 이제 최근에 강급 이후에도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자, 초반 앞선 빠른 페이스에 다소 전개가 처졌고 인코스 3코너에서 인코스 들어와서 최선 역주를 했습니다만 한 발이 부족했죠. 이제는 56km의 부중, 강급 이후에 57 두 번 달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56의 부중이고요. 6번 위시미럭 적정거리 1600m 이번에 복병 가치가 높은 흑속의 진주 6번 위시미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구경주 마지막 경주죠.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 백동해리언의 12번 메이킹 승리, 민병철의 6번 자 위시미럭 이 2두의 마피를 자 복병마로 강조를 드리며 자 구경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야간 경마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8시 정도부터 이제 땅거미가 지면서 헤드라이트가 켜지죠. 그러면 이제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을 이제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요. 헤드라이트가 켜지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기면 뒷선에서 이제 이 따라오는 마필 중에서 이제 겁이 많은 마필들은 그 그림자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야간 경마를 분석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봅니다. 자, 한여름에 펼쳐지는 이제 야간 경마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해서 작용하는 자, 이번 주 금요 경마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